50쪽 단원 마무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자, 음식물,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조금 작은 물질들이 되고요. 걔를 또 세포 호흡에 사용을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는 거. 자, 소화 과정도 그렇고 세포호흡 과정도 그렇고 모두 이화 과정이죠. 자, 이화 과정 세포호흡을 하면서 우리 세포호흡에서는 열 에너지와 ATP 만들 에너지가 나오는데 ADP와 무기 인산이 ATP가 되는 과정은 동화 작용이죠. 자, 이 동화 작용인 아이들 ATP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ATP가 슝슝슝 가서 ATP가 다시 ADP와 무기인산이 되면서 나오는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으로 생명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생명체에서는 물질 대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맞물려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한쪽이 동화가 일어나면 한쪽은 이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림을 참고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려면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 까닭을 세포호흡과 ATP 합성 그리고 분해와 관련해 지어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일단은 생명활동이 일어나려면 ATP가 필요하죠. 왜? 자,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때 ATP를 사용을 하죠.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바꾸면서 이때 나오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ATP가 필요합니다. 자, 이 ATP는 어디서 합성이 되죠? ATP는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 합성이 되죠. 자, ATP는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포호흡을 하려면 영양소가 필요하죠. 영양소와 물론 산소가 필요하죠. 이 영양소는 어디서 얻어요? 영양소는 음식물에서 얻죠. 따라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려면 지금 세포호흡 적었고요. ATP 합성, ATP 분해까지 봤습니다. 생명활동이 일어나려면 ATP가 필요한데 ATP는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 합성이 되고 세포호흡을 하려면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는 음식물에서 얻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몇 가지 더 점을 찍었었죠? 자, 적고 왔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그냥 문제 자체에서는 여기까지 생각 안 해도 되지만 항상 얘기하죠. 문제가 하나 나왔을 때 이거는 기회다. 내가 이것저것 다 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 혈관의 이름부터 한번 보죠. 자,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이 혈관이 대동맥이 되겠다. 대동맥은 우리 동맥혈이죠. 산소가 많습니다. 자, 온몸을 돌고 들어옵니다. 얘는 대정맥이겠죠. 대정맥은 정맥혈이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나갑니다. 어디로? 폐로 갑니다. 이 가가 되겠네요. 폐를 통해 나가는, 심장에서 나가는 건 무조건 동맥이니까 폐동맥, 얘는 정맥혈이죠. 자, 그 다음에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비가 있는 부분은 폐정맥이 되겠다. 얘는 동맥혈이 되겠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시험은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다 흑백입니다.
화살표를 잘 보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와 B, C, D, E, F, G, H가 있는데 혈관의 흐름부터 한 번 더 파악을 해볼까요? 수업 때는 A, B 차근차근 했지만, 자, A에서 B로 이렇게 B가 흐르고 있고, C와 D는 D에서 C로, 그리고 E와 F에서는 F에서 E로, G와 H에서는 H에서 G로 이동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PO2를 묻는다. 지금 이제는 쌤이 여기다가 주사기를 꼽을 거예요. 주사기를 꼽고 다 10ml씩 꺼낼 거예요. 10ml씩 꺼내면 10ml씩 피를 꺼내고 나서 그 안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있니,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들어있니를 볼 건데, 자, A와 B와 그리고 물어보는 장소를 보니까 그 사이에 폐가 있네요. 자, 폐를 기준으로 산소는 무슨 관계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폐세포가 이렇게 폐포가 있었고요. 폐포가 있었고, 우리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가 있었죠. 자, 폐포에서 우리 혈관 쪽으로 산소를 줬었고, 폐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폐를 지나가면은 산소가 마구마구 들어오겠다, 이산화탄소가 나가겠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와 B의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은 A가 더 적겠다, B로 가면서 많아지겠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B가 더 적어지겠다, 혈관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가겠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소와 그럼 간의 관계, 암모니아와 간의 관계를 보죠. 자, C와 D 그리고 간입니다. 우리 간에서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었죠. 그러면 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암모니아를 혈관에서, 지금 혈관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암모니아를 빼내고 요소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피가 지나가면은 암모니아들은 사라지고 요소들이 많아지겠네요. 다시 D에서 C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암모니아들은 많아지겠다, C의 요소가 많아지겠다, C의 요소가 많아질 거고, 암모니아는 적어지겠다, D에 더 많았다가 암모니아는 점차 적어지겠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도당과 그럼 소장, 아미노산과 소장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이렇게 우리 소장의 융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운데 암주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 안으로 우리가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넣고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갔던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을 지나가는 모세혈관에서는 포도당이 점차 많아질 테니까 2에 더 많을 거고, 아미노산도 2에 더 많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소와 그러면 콩팥의 관계도 보죠. 자, 콩팥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요소를,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소를 피에서 걸러서 콩팥으로 넣고, 이 콩팥은 방광으로 이렇게 내보내죠. 자, 그래서 점차 지나갈 때 혈관이 지나갈 때 요소가 콩팥으로 사라지겠다. 그러면은 G와 H 중에서 지금 H에서 G로 가고 있으니까 요소는 H에 더 많겠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혈액 가와 혈액 나중 단위 부피당 산소량이 많은 것과 그 까닭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운동을 할 때 평상시보다 호흡 속도와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 까닭을 근육세포에서의 세포 호흡 속도,
ATP 소모량, 영양소, 산소, 노폐물의 이동과 관련을 지어서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그럼 해보죠. 자, 운동 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왜? 내가 열심히 지금 근육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ATP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이죠. 자, ATP가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는 우리 세포 호흡에 ATP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ATP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세포흡 속도도 빨라지고, 자, 세포흡 속도가 빨라지니까 우리 노폐물, 이산화탄소 등등이 많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산소도 빠르게 공급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혈액순환이 높아지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겠다. 그래서 운동 시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이렇게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그림가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세포흡에 이용되어 생성된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을 그림나는 사람의 콩팥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은 암모니아 요소 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지방산과 글리세롤, 포도당, 촌스러운 아미노산도 나왔네요. 자, 그럼 초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디귿이 물이 되겠고, 자, N에서는 암모니아가 나온 다음에 간에서 요소로 바꿔준 다음에 콩팥에서 우리 방광으로 오줌으로 배출을 했었고요. 자, 방금 2번에서 한 거네요. 자,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 A와 콩팥에서 나오는 혈액 B를 봤을 때 혈액 A의 요소가 한 100 정도 있었는데 내가 오줌을 통해 한 80을 내보내요. 그러면 나머지 20 정도가 B로 지나가겠네요. 다 빼지는 않고요. 한 일부 정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부터 디귿은 해보았고요. 건강한 사람에서 혈액 A와 혈액 B 중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이 적은 곳은 B가 되겠다. 그 이유는 오줌을 통해 나가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 환자, 우리 당뇨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슐린 부족. 인슐린이 왜 부족해요? 왜냐? 이자 베타 세포가 파괴가 됐었죠. 자, 그리고 인슐린 반응성이 낮아지기도 하죠. 왜? 비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인슐린, 당뇨병 환자의 경우 포도당이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당이 오줌으로 배출되는 당뇨가 일어나는 거죠. 자, 당뇨병, 인슐린 부족과 인슐린 반응성이 약해져서 당뇨병이 발생을 합니다.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인슐린이 잘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이었죠. 자, 당뇨병이 발생하는 원인까지 우리 교과서 2단원 마치겠습니다.